막판에 동시효과 구간도 어지럽네요. 꽤나 허수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후반에 낙폭을 줄일 걸로 보입니다. 허수일지 아닐지 이제 약 4분 후면은 결정이 나겠죠. 조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2,570선대 약간 좀 아슬아슬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예상 지수상으로는 2,580선대 정도 나옵니다. 0.73% 하락하면서 2,581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장중한 때는 2,574포인트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후반에 약간은 좀 낙폭 만회하려는 흐름이 동시효과 구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끝까지 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오늘 장중에 저점을 이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 여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후반에 더 약합니다. 힘없이 밀려 내려가네요. 오늘 저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하락입니다. 1.15% 하락하면서 888.71, 888.7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일 이동평균선 아마도 이탈되면서 이렇게 거래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좀 전에 동시효과 구간에 허수가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감을 앞두고서 동시효과 구간에 코스모 신소재가 16% 급등으로 나오고요. 이 동시효과 들어오기 직전에 마이너스 3%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쭉 묶어서 현재 상황 보시면은 약간 좀 당황스러운 동시효과 구간의 상황인데요. LG화학이 한 11% 정도 오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약간씩 좀 탄력 주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의 후반에 좀 아랫꼬리를 만들려는 흐름으로 동시효과 구간에는 포착됩니다. 이것이 이대로 될지 아니면 남은 한 2분여 동안에 또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정규거래에서는 이런 흐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 불만 켜고 있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판에 이것이 웬일인가 동시효과 구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이 지금 8% 상승으로 나오고 롯데 에너지머티리얼즈도 4% 정도, 대주전자재료, 특히나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소재 쪽입니다. 이쪽으로 좀 강한 움직임으로 막판에 호가가 좀 잡히고 있다는 점 가장 큰 특징 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쪽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쪽으로도 후반의 호가는 일단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오늘장 반도체의 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후반에도 전혀 돌려놓지를 못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2%대 고른 하락으로 시장에 먹구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좀 전에 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0만 원 선 왔다 갔다 하네요. 포스코홀딩스는 장중에도 믿고 보는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죠. 오늘 3.42% 오르면서 60만 4천 원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후반에 좀 돌려놓는 흐름이 눈길을 끕니다. 에코프로도 1.8% 정도 플러스권, 포스코 DX 강보합권가량으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양시장 앞에서 5종목 정도 있습니다. 오늘 후반에는 이 정치 테마주도 다소 좀 눈길을 끌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우리나라와 함께 또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17개 중소기업이 진출한다라는 내용의 이 모아 데이터가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군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통신업체와 협약을 맺고 스타링크 국내 진출 현재 모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KT그룹주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KTCS 상한가고요. KTIS도 15%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쪽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인 호감도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진양그룹주들 그리고 일부 중소형 건설주들이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지능기업 10%, 일성건설도 약 9%. 9월 18일 월요일장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2차전지주들 호가가 가장 궁금하네요. 오늘 어떻게 맞췄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시황센터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증시 경로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어서 중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중국 현재 구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 출발했다가 오후장에 힘을 내면서 상승 전환돼 양봉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0.27% 오르면서
3,126.74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0.55% 오름세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 오늘장 분위기가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다만 아무래도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난주 후반에 미 증시도 그렇고 TSMC의 이 주문을 좀 연기하는 그런 요청, 이 부분이 전반적인 기술주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 항생, 그러니까 홍콩 항생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띠면서 홍콩 증시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1%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핵심이 되는 종목이죠. TSMC는 대만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요. 대만 증시에서 이 TSMC의 주가 움직임 보시면 오늘 3% 정도 밀렸습니다. 대만 증시도 전체적으로 약세권 내에서 흐름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또 TSMC의 이 그림자 속에 우리 증시 기술주들이 좀 흔들리는 부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야간 선물 볼게요.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이어서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 속에 미국의 야간 선물은 괜찮습니다. 지금 강보합권 정도 나타나면서 지난주 후반에 먼저 좀 조정을 받고 반등 움직임이 약간은 좀 기대되는 현재 선물 구간이고요. 다음은 환율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잠잠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너무 밀려가지고 아마 환시도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원달러 환율은 괜찮았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밴드는 1323원에서 1328원, 5원의 밴드를 기록했었고요. 장 초반에 플러스권 내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오늘 1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전환대 저점 부근에서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환율 마감 보겠습니다. 이런 50전 하락하면서 1324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1원 50전이니까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요. 하루 만에 일단은 방향성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뒤로 갈수록 힘에 부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는 사흘 만에 하락인데 2,600선을 다시 또 이탈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1%가 넘게 내려갔죠. 포인트로는 26포인트를 빼게 됐고요. 종가는 2,574.7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톡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하면서 장 후반까지 꾸준히 낙폭이 계속 좀 커져갔던 하루였습니다. 우하향하면서 장 후반에 종가상으로 결국 저점을 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을 좀 짓눌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좀 확인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3,6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도 마지막에 좀 매도로 돌리네요. 238억 원 순매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3,900억 원가량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전기, 전자 업종이 가장 크게 내렸죠. 반도체, 투톱의 하락이 워낙에 뚜렷했으니까요. 업종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2% 넘게 밀리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서비스 업종지수, 여기도 역시 대표 종목인 네이버가 크게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1.38% 하락이었고요. 보험이 1.28%, 그리고 제조가 1.09% 내렸고, 그 뒤를 이어서 운송 장비가 0.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철강 금속입니다. 이 1.64% 상승으로 장을 마쳤죠. 포스코 홀딩스의 활약 덕분이었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 1% 넘게 상승입니다. 그리고 섬유 의복이 0.78%, 화학이 0.5% 올랐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이 0.17%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투톱 종목들 보실 텐데, TSMC발 수요 둔화 우려감에 따라서 미국장의 반도체가 좀 흔들렸죠. 이에 따라서 여파가 국내 장에도 미쳤습니다. 투톱이 좀 눈에 띄게 내려갔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5%를 내리게 됐네요. 7만 원도 약간 위태로운 구간이죠. 7만 200원에 오늘장 종가 만들었고, SK하이닉스도 낙폭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2.78%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죠. 12만 원 이탈하면서 11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주들 쪽으로 가보실 텐데 다시 잘 가주나 싶었던 2차전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포스코그룹은 예외였는데요. 이 관련주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36% 내림세 50만 7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LG화학과 삼성 SDI 쪽 보실 텐데 LG화학 보합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57만 3천 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비해서 삼성 SDI의 약세가 요즘 들어서는 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죠. 삼성 SDI는 2.4% 내림세입니다. 56만 7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이와 반대로 포스코 그룹주들의 활약, 특히 홀딩스가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3% 넘게 올렸는데요. 60만 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약세였지만 그래도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41만 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전거래에 이어서 또다시 우크라 재건과 네옴시티 관련주들입니다. 일단 거래소에서는 굵직한 대표 종목들 SOC 관련한 이 건설 기계,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 4.76% 뚜렷하게 올렸죠. 10만 1,3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를 필두로 사실 인프라코어 그리고 일렉트릭 이쪽 종목들이 다 강세였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오늘장 5% 넘게 올렸죠. 7만 8,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두산밥켓이 2.4%, 해인이 1.5%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 가보시면 결이 좀 다르긴 한데요. 주로 이 사우디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이번에 밝힌 내용인데 사우디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 설비를 구축하는 한국 회사들은 사우디 측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부각된 종목들이 오늘장에 급부상했습니다. 그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모아데이터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3,405원에 장을 마쳤고요. 미코바이오메드도 사실 급등세를 보였다가 음봉이 좀 나왔네요. 뒷신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전장 대비는 10% 넘게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에스코넥 같은 종목도 15% 급등했습니다. 2,000원대 부근에서 장을 마쳤고 수성셀바시온도 마찬가지로 급부상했지만 윗꼬리를 꽤 달았습니다. 종가는 6% 상승하면서 77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스타 같은 종목이 아주 변동폭이 굉장히 컸죠. 장중에는 20%가량 솟구치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갑작스럽게 상승폭을 다 반납하더니 결국은 하락으로 돌렸습니다. 전장 대비 6.8% 오히려 하락 마감됐죠. 9,4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만간 국내 10대 그룹 총수가 네옴시티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최근 장에서는 부각이 됐죠. 오늘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또 나왔습니다. 머큐리 같은 종목이 최근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장에 윗골을 달았지만 12% 급등하면서 8,890원에 장을 마쳤고요. 큐로홀딩스 같은 종목도 장중에는 아주 급등하는 흐름이었다가 막판 들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부족해졌습니다. 전장 대비 8% 올렸습니다. 388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 보시면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이죠. 스페이스 X의 그 자회사인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 기대감이 부각됐던 하루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스타링크가 지난달 SK와 KT 쪽 위성 계열 자회사들과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또 이르면 연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런 소식이 기대감이 부각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일단 KT 쪽이 반응이 강하게 왔죠. KT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쪽은 1.5% 밀렸습니다만 그 자회사들이 강했습니다. KT CS가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4,420원에 장을 마쳤고요. KT IS도 급등 마감했죠. 16%를 올리면서 3,935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쪽도 역시 관계사들이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다는 점이 부각된 엔텔스 같은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죠. 6,57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 정계 주요 인물 가운데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오세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과거에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시장에서 부각된 바가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도 같이 부각이 됐습니다. 관련주들 종가 보시면요. 진양폴리 6%, 진양산업이 3%가량 올리면서 7,0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일성건설이 9%를 올렸죠. 1,904원이 오늘장 종가였고 지능기업이 10%대 강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동신건설 같은 종목은 결국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46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이틀째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0.86% 밀렸습니다. 포인트로 7포인트를 내렸고 종가는 891.2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톡에서 보시면 하락권에서 흔들렸던 오전이었고요. 오후장에서는 1시 지나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움직임. 결국 장 후반에 889포인트 저점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약간 올리는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가 더 강했죠. 기관은 1,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외국인도 154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들이는 흐름, 개인 쪽에서는 1,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아쉬움이 남을 만한 게 일단은 부진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시 강하게 올라오나 싶다가 뒷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은 보합에서 장을 마치게 되네요. 에코프로 1% 상승으로 동시효과구가 지나면서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90만 원대 회복해주진 못했고요. 포스코 DX는 강보한 마감, 소폭 상승에 그쳤고 LNF는 장 막판에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3%를 내리면서 18만 8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서는 오늘도 역시 알테오제를 봐야겠습니다.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또 경신했죠. 오늘장에서도 7% 넘게 급등을 해주면서 7만 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엔터주들 JYP와 SM에서 나란히 하락 마감이 됐죠. JYP 엔터 1.6%, SM이 1.5% 내림세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료 AI인 루닛, 요 근래 가장 화제가 됐던 두 종목인데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대 내렸고요. 2% 가까이 내렸고요. 루닛은 2%대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 마지막으로 HPSP 반도체주죠. 이쪽은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HPSP는 전장 대비 6% 내리면서 31,6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보실 텐데요. 중국에서 리오프닝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도 또 올라갔습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건 역시 화장품주들이었는데 특히 코스닥의 화장품주들이 좋았죠. 관련주들 하나씩 보시면요. 일단 전거래일에 신고가 썼던 에이블 CNC가 오늘장도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국 화장품 정도가 거래소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강한 종목이었고요. 3%가량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시면 아우딘 퓨처스 같은 종목이 아주 크게 올랐죠. 전장 대비 17%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 본느도 10% 올렸습니다. 그리고 VT 같은 종목도 아주 크게 올리면서 52주 신고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클리오가 8%, 실리코투가 6.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나머지 여행이나 면세, 카지노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 강세 종목들 나왔는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롯데관광개발이 6.3% 강세였죠. 15,000원에 장 마쳤고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행 관련돼서 강한 종목들 나왔고 그리고 호텔신라 2.27% 올랐습니다. 9만 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토비스가 3.24% 상승, 오늘장 종가는 17,55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